노마드 한국사 제17강 원간섭기와 고려의 멸망. 원간섭기 영토 상실, 쌍성 총감부, 동령부, 탐나 총감부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령부와 탐나 총감부는 바로 반환됩니다. 쌍청 총감부는 철령위에 위치하며 동령부는 서경에 위치합니다. 원간섭기 몽골풍과 고려양이 유행합니다. 몽골풍어로는 변발, 쪽두리, 연지곤지, 수라, 땡땡치, 조혼, 천릭과 발립이 있습니다. 천릭은 우주복 같은 옷을 말하며 발립은 모자를 말합니다. 몽골의 해동청 요구로 엉방을 설치하는데, 해동청은 매를 키우고 관리하는 관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동청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리는 것을 시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에도 고려의 풍속, 고려양이 유행하게 되는데 두루마기와 생채가 대표적입니다. 제국대장 공주와 결혼한 충렬왕은 성리학을 수용하게 됩니다. 성리학은 훈구학과 다르게 철학적 요소가 강합니다. 훈구학은 단지 정치적인 내용만 다루고 있습니다. 개국대장 공주와 결혼한 충선왕은 충렬왕의 아들입니다. 베이징에 망건당을 설치하여 베이징에서 고려를 통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렬왕과 충선왕과 사이에서 보면 중조가 유행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아들에 의해서 왕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아들을 퇴위시키고 왕이 되는 현상을 중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 인조가 병자호란에서 지고 소현세자가 청나라에 갔다가 돌아와서 청에 발달된 문물에 대해서 청에 발달된 문물에 대해서 감탄하자 인조가 소현세자의 태도가 못마땅하여 소현세자를 죽였다라고 추측하고 있는데, 이 또한 중조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의 지배계층의 변화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지방호족이었고, 그 다음에 엄서나 공엄전으로 세력을 키운 문벌귀족이 있으며, 그 다음에 무신정권이기에 무신들이 있으며, 친원파 대농장을 형성한 건문세족이 있으며, 과거제로 등단한 신진사대부로 변동되어 갑니다. 지방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고려 말의 상황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원명교체기이고, 고려 내부에서는 건문세족에서 신진 세력으로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친원파인 건문세족의 대농장이 산과 하천을 경계로 할 정도로 거대하였으나 원이 망하고 명이 등장하여 건문세족은 힘이 약화되고, 공민왕, 신돈, 신진사대부, 신흥무인 세력은 친명파로서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공민왕은 처음에는 신돈을 등용해 개혁 정치를 했으나 신돈의 힘이 커지자 신돈을 제거하게 됩니다. 건문세족과 신진사대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건문세족은 친원적이며 불교 사상을 갖고 있으며, 관직은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개혁에는 보수적이었으며, 경제적인 지위는 대지주였습니다. 신진사대부는 과거로 등용되었기 때문에 성리학을 숭상하였으며 친명적이었고, 관직은 낮은 관직이었으며 개혁 지향적이었으며 중소지주였습니다. 신흥무인 세력은 고려 후기 홍건족과 왜구를 물리침으로써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서 홍산전투의 최영, 황산전투의 이성계,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포를 제작하여 진도전투에서 승리한 채무선이 있습니다. 홍산전투는 채영, 황산전투는 이성계, 진도전투는 채무선. 암기코드는 홍산과 황산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황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태계 이황의 이황이니까 이성계의 이와 황산전투의 황을 연결시켜서 이성계는 황산전투, 채영은 홍산전투, 채무선은 진도전투.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철과 같은 친원파를 숙청하고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합니다. 정동행성 이문소는 일본 정벌을 위해서 설치했던 관청입니다. 그리고 몽골풍을 금지하며 쌍성 총간부를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민 변정도감을 설치하여 신돈을 등용하지만 대농장 해체는 실패하게 됩니다. 고려말 조선 건국 과정을 살펴보면 우왕 때 명이 천령위를 요구하여 천령위 사건이 일어나자 채영이 요동정보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성계는 4만여 명을 거느리고 요동반도를 정벌하려고 가다가 위화도에서 해군하는 일이 발생하고 위화도 해군 이후에 이승계는 패가입진을 이유로 우왕과 청왕을 패하게 됩니다. 이때 패가입진은 우왕과 청왕은 신돈의 자식이라는 주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 공양왕을 세우고 이승계와 급진적인 사대부는 건문세족의 대농장을 해체하고 신진사대부 신흥무인 세력에게 토지 수도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진사대부가 급진적 사대부와 옹건적 사대부로 분화되게 됩니다.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급진적 사대부는 역성혁명과 급진적 토지개혁을 주장하였으나 정몽주를 중심으로 하는 옹건적 사대부는 역성혁명을 반대하고 옹건적 토지개혁을 주장합니다.